안녕하세요. 옵티마이저 발표를 맡게 된 김소현입니다. 네, 목차는 옵티마이저, 그리고 옵티마이저에 대한 종류, 최적화 목표, 한계까지 한번 발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옵티마이저입니다. 옵티마이저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SQL 쿼리를 수행할 최적의 처리 경로를 생성해주는 DBMS 내부의 핵심 엔진입니다. 사용자가 구조화된 지리어, 즉 SQL을 던지면 옵티마이저는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실행 계획은 쿼리 수행에 필요한 처리 경로들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의 CPU 역할을 DBMS에서 옵티마이저가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계획을 세운 뒤 옵티마이저는 시스템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각 실행 계획의 예상 비용을 상정하고 비교해서 최고 효율의 실행 계획을 판별 및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최적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한눈에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SQL을 던지면 옵티마이저에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합니다. 다음으로 옵티마이저의 종류입니다. 방금 전 최적화를 나타낸 그림에서 옵티마이저가 둘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종류에 따라 나눠진 것인데 옵티마이저는 실행 계획을 세우는 방식에 따라서 규칙으로 기반으로 하는 옵티마이저 그리고 비용을 기반으로 하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입니다. 룰 베이스드 옵티마이저의 약어로 RBO라고도 합니다. RBO는 실행 속도가 빠른 순으로 규칙을 두고 우선순위가 높은 방법을 채택합니다. 과거에는 예상 비용을 예측하는 능력이 그리 좋지 못해서 과거에서 많이 사용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규칙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규칙을 잘 알고 있다면 SQL 쿼리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여유가 되실 때 깊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RBO는 우선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선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full table scan, 그러니까 전체 테이블을 스캔하는 방식이 더 유리한 테이블이 몇 없는 그런 케이스에도 인덱스를 먼저 확인하는 등 비효율적인 실행 계획을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입니다. Cost Based Optimizer 약어로 CBO라고도 합니다. CBO는 실행 계획을 세운 뒤 최소한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실행 계획을 채택하고 수행합니다. 최근에 이 CBO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쿼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의 양과 시간을 뜻합니다. 테이블, 인덱스, 칼럼 등을 포함하는 객체 통계 정보, CPU 속도, 디스크의 이출 속도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도출한 예상치를 가지고 비용을 예측합니다. 이와 같은 통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옵티마이저의 최적화 목표입니다. 최적화 목표에 따라 옵티마이저의 모드도 달라지고 달라진 모드에 따라 옵티마이저에서 구하는 비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양한 모드가 존재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전체 처리 속도와 최초 응답 속도를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전체 처리 속도 최적화입니다. 최종 결과를 끝까지 읽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스템 리소스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실행 계획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DBMS는 옵티마이저 모드로 이 최적화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초 응답 속도 최적화입니다. 이는 전체 결과 집합에서 일부만 읽다가 뭔가 멈춘 것을 전제로 해서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내는 실행 계획을 선택합니다. 단 이 모드에서 생성한 실행 계획으로 그런 결과를 읽을 경우에는 아까 봤던 전체 처리 속도보다 리소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실행 속도도 더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최적화 과정을 한번 다시 보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서 단계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SQL을 분석하고 서칭 트리를 만들어서 옵티마이저로 보냅니다. 그럼 옵티마이저에서 결과를 받아서 세 단계로 나누어 작업을 실행합니다. 먼저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파싱된 SQL에서 같은 결과를 도출하지만 나은 실행 계획을 위해서 다양한 변환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에스티메이터에서 그런 포맷된 결과들을 가지고 각 SQL을 실행할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저의 마지막 단계인 필렛 제너레이터에서는 에스티메이터에서 계산한 값들을 토대로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실행 계획들을 도출합니다. 그러면 로우 소스 제너레이터에서 옵티마이저에서 생성한 실행 계획을 SQL 엔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포매팅합니다. 마지막으로 SQL 엔진에서
도출된 SQL을 실행하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앞서 이야기해왔던 옵티마이저의 동작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결과가 같더라도 어떤 형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최적화가 달라지는 SQL과 연산자 형태, 인덱스, IoT, 클러스터링, 파티셔닝 등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실행 계획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는 옵티마이징 팩터, 그리고 쿼리 성능 최적화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결성과 같은 DBMS에서 제공하는 제약 설정, 그리고 사용자가 설정하고 우선시되는 옵티마이저 힌트, 앞서 말했던 CBO의 기준이 되는 통계 정보, 모드 등과 같이 옵티마이저를 설정할 수 있는 옵티마이저 관련 파라미터, 옵티마이저가 같아도 내부적인 요소로 실행 계획이 달라질 수 있게 하는 DBMS 버전 및 종류까지 총 7개의 요소가 이 옵티마이저의 최적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옵티마이저의 한계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옵티마이저도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 엔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이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잘 알고 옵티마이저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계점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옵티마이징 팩터의 부족이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주어진 환경에서 정해진 기능대로 움직이며 최적의 실행 계획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결국은 사용자가 올바르지 않은 옵티마이저 팩터를 제공한다면 잘못되거나 비효율적인 실행 계획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옵티마이징 팩터를 필요로 합니다. 비슷하게 통계 정보의 부정확성도 존재합니다. 이 또한 통계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옵티마이저에서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인 실행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올바른 통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바인딩 변수의 사용입니다. 여기서 바인딩 변수라 쿼리문에서 물음표에 해당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바인딩 변수는 최적화 시점보다 늦은 실행 시점의 변수가 바인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를 할 때 바인딩 변수는 고려되지 못해서 바인딩 자체를 고려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인 실행 계획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옵티마이저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비현실적인 가정을 세우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 스레드와 싱글 스레드를 같게 보거나 또는 캐싱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내고는 합니다. 현재까지 계속 보완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결국 아직까지 완벽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CBO, 즉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도 결국은 부분적으로 규칙 우선순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적화의 실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사양에 맞춰져 있으므로 개발 환경과 실제 운영 시스템 환경의 사양이 다르다면 잘못된 실행 계획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옵티마이저의 한계점들을 잘 알고 너무 의존하지 않은 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